얘기였는데요. 아기를 모유 수유를 1년을 했고, 근데 얼마나 심각했냐면 구멍이 났단 말이지, 폐가. 근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 수유를 받다가 그 애기가 죽었대. 그 애기가 다 못 맞은 수유를 여기다 놔줬구나. 받고, 그 안에서 바퀴도 보고 싶어요, 원장님. 혼자니까. 이 대한민국은 깨끗해가지고 독방인데도 바퀴도 없어요. 그러면 먼저 오신 분이 어쨌든 연락할 수 있는 선이 있거나 야 이리로 와라 라고 누가 데리고 오는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네.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교회를 접했지. 그리고 이제 같이 생활비를 이제 한 달에 얼마 작은 돈이었지만 분유사 먹이고 알기 그런 돈은 충분했어요. 그렇게 주시는. 일단은 그걸 가지고 뭔가 낚시하고 이런 용도가 아니라 자매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사니까 한 번씩 만나서 사랑 나누고 뭐 주고 가고 이러고 싶은 거지. 그래서 100원, 200원 중국 돈으로 그래봤자.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는 그 돈이 큰 돈이었어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접하고 만나면서 내가 한국 사람들 만나보면 나쁘지 않다. 같이 생활비 조금이라도 우리 재건받으면서 같이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남조선 사람들 만난다. 그래가지고 꼬장하겠다 이렇게 돼서 사실 떠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성인님한테 연락을 해서 떠나게 됐죠. 이분들도 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줄지 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일단 탈출해라. 그래서 그 지역을 나와서 또 한동안 또 어디 숨어 있다가 알고 보니까 내가 이동하는 모든 국경을 이동하는 이 돈이 마련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쪽박 들고 북한 자매 한 명 도와줍시다. 그래서 애기들이 꿀단지에서 10전, 20전 이렇게 모은 동전 가지고 모금해서 내가 왔다는 거야. 그 돈이 모금될 동안 나는 어딘가 기다린 거지. 와. 나중에 그 할아버지 여기 와서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 참 따뜻하고 감사하고 그분은 이미 많이 연로하시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오셨구나. 그러면 태국으로 오셨습니까? 어디로 오셨습니까? 네, 태국을 왔습니다. 태국이 그 이민국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채널 많이 올 때였나 봐요. 아주 수백 명이 마글마글 하는데 야 싸우기는 또 찌그러서 저런 사람들의 말 섞기 싫어가지고 거의 주변 나는 그냥 말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아무튼 경직돼서 그러고 있었어. 그럼 2012년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도 좀 많이 올 때죠. 태국에서 몇 달 있다가 또 오셨나요? 거의 4, 50일 있은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도망 다니고 했는데 태국에서 이제 처음 그 비행기를 타본 거 맞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의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거 제대로 한국 가는 비행기 맞을까? 계속 그 긴장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 내내 기도 계속 했지. 메콩강 건널 때도 막 나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어릴 적에 그 모내기 끌려 나가가지고 모내기하다 그 물 때문에 빠져서 아주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 메콩강 물 색깔 너무 더럽잖아요. 네, 그 모내기할 때 물이랑 똑같다고 완전. 그 물 비슷한 물에 아주 보트에 6명이가 타야 되는데 우리 너무 많아. 8, 9명 탔거든. 거기에 생리하는 여자 2명이나 있고. 8명이면 진짜 많은데? 딱 6명 타면 딱 타잖아. 12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많은데 배낭 못 가져간다는데 그 북한 여자들 알죠? 배낭 안 가져가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그 나는 있는 것도 다 빼서 버렸는데 이렇게 하고 가지고 오는 여자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죽을 줄도 모르는데 저거 왜 막 싸우다가 아무튼 그렇게 왔지. 비행기 타고 올 때는요? 배가 왜 그렇게 가스가 계속 차서 막 이 멀미나고 막 죽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 한국 가는 거 맞는지 모르겠고 막 그것도 정신이 없는데 이 배 가스 차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정신 하나 못 차렸어. 공항에 들어왔는데 야, 이 너무 강하라고. 아니다, 이게 국정원 사람들 우리 데려간다더니 이 사람들이 가는 통로만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구신뼈?
그 줄 따로 세우고. 그러더니 우리 먼저 그 건강검진하러 데리고 가잖아요. 네. 거기 딱 갔는데 나는 혼자 따로 세운단 말이야. 왜? 왜 나는 따로 세울까? 그러더니 그 방진 마스크 알아요? 네. 초록색 방진 마스크 동그란 거 이 써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냥 써래. 뭐라고 말도 안 했지. 거기서 말해주면 저기 숱한 게 다 구구구구 거릴까봐. 그래서 이유를 모른 채 쓰고 딱 들어왔죠. 그때부터 독방 생활인데 독방을 40일이나 했어요. 나는. 혼자 네. 뭐 무슨 물이 병이었습니까? 폐결핵이었는데요. 아. 아기를 모유 수유를 1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먹는 게 입이 조금 짧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뭐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이러지도 않아가지고 모유 수유를 하면서 영양 보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결핵으로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웃긴 게 이게 일찍이 발견되면 원래 태국에서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오기 전에 검진 다 하고 보내거든요. 그때 발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발견되면 못 온다고 이거 다 나올 때까지. 그러고 이제 통과돼서 한국 딱 왔는데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심각했냐면 구멍이 났단 말이지. 폐가 이렇게 천공이 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으니 이미 태국에서도 심각한 상황이었을 텐데 근데 나는 뭐 에너지나 이런 게 늘 없어서 나는 원래 몸이 약해서 그런가 보지. 애기 모유 수유하다 끊지도 못하고 그냥 떠났기 때문에 한쪽으로 모유 뿔고 애기 보고 싶고 아무튼 몸은 몸대로 힘들고 지치고 돈은 없어서 다른 사람들 뭐 사 먹어도 나는 사 먹을 거나 뭐 이런 거 못하고 다 내가 1,000원을 갖고 떠나는데 그 중에서 뭐 재판 비용 뭐 이런 거 다 해야 돼가지고 나는 쓸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일단 누군가 너 그러다 죽는다. 일단 시장을 나가자. 어떤 이모 데리고 나가서 시장 나갔는데 음식 냄새 확 맡는데 사람이 이렇게 핑 돌아서 쓰러졌어요. 네. 그리고 그 경찰서에서 오토바이로다가 날 이렇게 데리러 왔단 말이에요. 오토바이에 끌려서 들어간 이후에 그 경찰서 거기서 머무는 거기서는 밥을 제공을 해줘요. 네. 알아서 사 먹게 안 하고. 태국에서. 네, 원래는 다 이제 알아서 사 먹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아프면서 온 거죠.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오는데도 일단 몸은 아파 있었던 건데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 와서 발견됐죠. 그러면 국정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픈 사람을 따로 격리하고 우리 네. 때도 그랬어요. 네. 북한 사람들은 결핵 환자가 워낙 많아서 인천에서 딱 신체 검사한 다음에 결핵이 딱 금방 나오면 나오자마자 마스크 딱딱딱 주잖아요. 저희는 남자 여자 포함해서 한 5명 정도가 결핵 나오더라고요. 그때 나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저희 기수는 한 5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멀쩡하게 보이는 분들도 거기서 바로 손자리에서 마스크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독방에서 밥 따로 먹고 하는 건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999에게 쟤네 결핵이란다 그러더니 개방성 결핵이구나. 어쨌든 결핵이면 그걸 심각하게 보더라고. 근데 애들이 밥 먹을 때마다 너네 뭐 먹니? 그러니까 아예 첫날부터 약을 넣었는데 약 먹는 게 한 줌씩 먹는 거예요. 근데 거의 나갈 때는 완치가 거의 되는 상태에서 나 완전 좋아졌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원래는 이제 2주 정도 약을 먹으면 전염성은 해제가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토하고 약을 먹으면 온 방이 빙빙 돌고 막 일어나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나 약 먹으면 토한다. 전담 가는데 얘기했는데 이 사람 안 믿어. 그래서 내 앞에서 바로 먹으래. 자기도 마스크 쓰고 와서. 알겠다고. 약이 들어가는 거 동시에 약이 여기까지 도착도 안 했는데 왈칵 다 나오는 걸 보더니 애가 죽겠다고 신고를 했나 보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면서 같은 이제 성분의 약이라도 맞는 약을 또 이렇게 자꾸 먹여보면서 이거는 이 약은 맞는가 보다. 저 약은 빼고 뭐 이렇게 조율이 돼서 그런 식으로 있는 게 또한 병원에도 한 1, 2주 있었나? 그러고 와서 계속 독방에서 해제가 돼야 되니까. 어땠습니까? 그런 약을 공짜로 이렇게 놔주는 거.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이제 이 병이나 뭐 이런 게 좀 무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죽는 병인 줄 알고 막 옆으로 지나가거나 밥 갖다 주러 오는 사람도 앞에다 놓고 가요. 그 잠깐 보면서 이렇게 전염이 될까봐. 그러고 막 피하고 이러는데 다 무슨 똥 묻었나 저것들이 이랬단 말이지. 근데 이제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전담 선생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좀 지극하신 할아버지셨어요. 이분이 나보고 야 나랑 있을 때는 이거 벗어도 돼. 괜찮아. 이게 죽는 병 아니야 한국에서는. 근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 내가 그동안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눈치 보고 있었구나. 나 때문에 누군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막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병원 가서도 난 뭔가 계속 쓰는 걸 좋아했어. 뭘 편지도 쓰고 지금 있는데 신경을 쓰기도 하고 북한에 이만큼 있어요 일기장. 엄마 사진 안 가지고 온 건 아쉽지 않은데 그 일기장 못 들고 나온 게 너무 아쉬웠어요. 특이하네. 아무튼 계속 쓰는데 종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 뭐 휴지를 이렇게 두 퉁구리씩 이렇게 줘요. 두 퉁구리 주던가 화장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밥 먹기 싫으니까 약 먹을 때 밥이 정말 독약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밥 갖다 그 휴지 종이 두 겹만 딱 해서 이렇게 붙이면 우둑우둑해지면 거기다 글 진짜 잘 썼어. 아 진짜요? 그렇게 글을 쓰고 싶었어요? 응, 종이 안 주니까 볼펜도 안 주잖아요. 계속 이 휴지에다가 성경도 쓰고 기도도 쓰고 편지도 쓰고 그 안에 있으면 바퀴도 보고 싶어요 원장님. 혼자니까. 이 대한민국은 깨끗해가지고 독방인데도 바퀴도 없어요. 집 매너리 없더라고. 창문 살짝 열 수 있거든요. 이 내려다보면 애들이 눈이 왔다고 눈 막 쓸고 청소하고 난리인데 나는 내려가서 좀 눈 청소 좀 내 혼자 다 하고 싶다. 안 보내주니까. 그래도 의료 이런 걸 받으면서 고마움 이런 건 느끼셨죠? 그럼요. 얼마나 놀랄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이 약을 지금 먹는 게 끔찍하지만 이 약을 내가 북한에서 만약 걸렸으면 못 살지만 어떻게 살아요? 결연력이 없거든요. 북한에서부터 시름시름 앓으면서 아파왔잖아요. 혹시 북한에서부터 결핵이 걸렸는데 그걸 몰랐던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죠. 한 4년 정도 중국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아팠을 때는 호흡기 쪽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이 폐 쪽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돌도 안 됐을 때인데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때는 교사 우대 뭐 이런 제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못 살았을 텐데 수혈 받다가 그 애기가 죽었대. 그 애기가 다 못 맞은 수혈을 여기다 놔줬구나. 받고 그래서 그때 그래도 때마침 피 받아서 살았는데 뭔가 좀 부실했겠지. 그래가지고 조금 시름시름 계속 약하고 아프고 이런데 뭐 딱히 영양 공급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 그게 이제 회복이 되거나 좀 더 이제 뭐 건강해지거나 그럴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안기부 알잖아요. 생각했던 것만큼 그 안기부가 국정원이 공포스러웠습니까? 진짜 뭐 거의 상상 이상의 그런 매너와 부드러운 목소리와 그렇게 이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처음 만나잖아요. 첫 대면에 이분들을 이제 만나는데 정말 그렇게 부드럽게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조사하시는 전담관님이 내가 지금 무식했기 때문에 폐결핵 걸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마도 이게 중국에서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아마도 애기한테 전염됐을 거다. 이 애기를 갖다가 빨리 건강검진하러 가야 된다. 이거를 빨리 중국에 알려줘야 되는데 좀 알려주게 좀 도와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도청이 될 거다. 그래도 할 거냐? 도청되는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뭐 나쁜 소리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신랑한테 애기 빨리 가서 건강검진 좀 해달라고 이거 좀 부탁 좀 하자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말이 일리 있다고. 그래서 전화기 빌려줘가지고 중국에서 전화했잖아요. 조사 왔다가. 그 신랑한테 야, 내 폐에 벌레 들어갔다. 그 말은 폐결핵이 뭔지 모른단 말이지. 전문 용어니까. 이게 나쁘다. 그래서 이게 만약 애기한테도 이제 갔을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 가서 애기 벌레 빼야 된다. 우리 신랑이 놀라가지고 벌레 들어갔다고?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폐 안에 벌레 들어가서 죽는 줄 알고 또 시댁에서 몇 날 며칠 울고 난리나. 아무튼 너무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주는 우리 국정원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이제 계속 내가 뭔가 쓴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도 조사 끝나고 책을 한 이만큼 또 썼어요.
그걸 그렇게 씁니까? 그거를 원래 나올 때 안 준대요. 네. 안 주더라고, 국정원에서 쓴 책들. 네. 근데 그 병원 데리고 다니던 그 할아버지 선생님 그분이 한테는 찾아갔지. 내 쓸데없는 거 쓴 거 없다. 이거는 꼭 가지고 나가야 된다. 좀 사정했더니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말고 그래서 책도 찾아. 거기다 기도 넣었었겠죠. 맞아요. 그래봤자 이제 신앙 고백 쓰고 뭐 편지 쓰고 성경 필사하고 했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병원에 갇혀 있을 때도 이제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 이제 지키다가는 이제 돌아가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올 때마다 자기네 집에서 명절 보내던 거 그때 음력설이 꼈나 봐요. 그 음식들 사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집사람이 사줬다 그러면서 근데 괜히 그냥 막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감동해가지고 많이 울었잖아요. 이 엄마 생각도 많이 나겠고 가족 생각, 애 생각도 많이 날 텐데 이 명절에 병원에 갇혀서 조사 받다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참 감사한데 나중에 그분을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연락처를 안 와, 뭐를 안 와.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원을 갔잖아요. 그럼 집은 어디 받았어요? 중국에서는 브로커 남자들이 50대, 40대 이 남자들이 마음대로 내 몸 건드려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데가 없었어요. 때려 죽여도 아무도 너의 시신을 찾겠다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말한다고. 일단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야, 이 사람들이 경직된 표정이죠. 중국 사람들은. 이 무슨 국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서비스 대떡이잖아요. 맞아. 처음에 맞아. 우리가 몰랐어. 맞아. 중국에 그냥 있을 갈 때는 때는 몰랐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근데 한국 와서 딱 근데 나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거 몰랐어요. 헌법상 그렇더라고. 와서 보니까 알았지. 우리 어떻게 알았냐.